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자동차와 파산에서의 환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본 사안은 신차를 구입한 후 아들에게 무상 증여한 사안입니다. 결국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채무자는 캐피탈에서 아반떼 차를 구입한 후 이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을 시인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이 2005년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애가 있어 차량을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그 당시에 시가가 800만 원 이상을 호가하고 채무자의 진술로 미뤄봐서 2000년 이혼하면서 아들은 전 남편이 양육했는데 그동안 이제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아들이 비록 장애자라는 이유를 들더라도 이를 그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무상으로 증여한 것은 채권자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아서 환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채무가 5,436만 원,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 채무에 비해서 800만 원 차량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봐서 환가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례로는 뭐 예전 한 10년 이상 된 사례인데 이건 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채무자로서 중고차 6대를 공과금 인수조건부로 친족에게 일괄 매각한 사안입니다. 당시 채무자 명의로 차량을 총 6대에서 7대 정도, 시가로는 한 2,000에서 2,300만 원, 대당 한 300 정도 되죠. 근데 이제 과태료 및 환경계산부담금 등 총 1,000만 원을 체납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걸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을 통하여 일괄 매각한 후 별채권자인 근저당권자 및 자동차 과태료 및 환경계산부담금을 변제한 후 잔존금액을 파산재단에 편입할 예정이었으나 형수, 친족의 도움으로 이를 1,400만 원으로 평가하여 그러니까 과태료라든가 개선부담금을 좀 공제한 상태를 매각 금액으로 평가해서 이걸 일괄 매각하고 400만 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하는 것으로 하해계약 체결했습니다. 결국 이제 매수하시는 형수가 일체의 근저당, 과태료, 개선부담금을 떠안는 조건으로 좀 할인을 해서 한 4,500 할인을 해서 매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례가 있냐면 타인에게 명의만을 이전하고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중인 사안이 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환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단순한 사안으로는 파산 직전 배우자 명의로 이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차량 등록 원부에 워낙 눈에 띄기 때문에 쉽게 적발이 되죠. 이렇게 차량 명의를 배우자에게 이전합니다. 그리고 채무 초과 상태가 명백하다면 배우자에게 증여, 그러니까 무상으로 이전한 거죠. 파산 채권자를 해한 행위로 채무자회생법 391조의 어떤 고의 부인에 해당돼서 이런 경우는 환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택시 영업자 사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택시에 대한 채권자 강제 집행 및 채무자의 저항. 아마 채권자들이 이 개인 택시에 대해서 아마 집행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파산 전에. 그래서 5차례 소송과 10건 이상의 압류,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는 집행정지, 최종적으로 이제 파산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파산 선고 전에 채권자가 집행관을 통해서 택시 차량을 강제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택시는 어떻습니까? 30만 킬로, 한도가 한 50만 킬로 정도 되는데
보통 10에서 한 30만 킬로 이상은 타죠. 그 택시 차량 자체는 값어치가 거의 없습니다. 채무자는 강제 집행을 정지 신청하면서 법원에서는 현금공탁 1,000만 원을 명했습니다. 1,000만 원을 법원에다가 보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집행 중에는 운행을 못하죠,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차량 임시 운행 허가를 위한 신청을 하면서 또 공탁금 800만 원, 총 1,8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던 중 그 개인 택시 면허를 보유한 상황에서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 중 한 명이 나머지 2명의 채권자는 가장 채권자라고 또 주장을 하는 겁니다. 채권자끼리. 채권자끼리 서로 싸우는 거죠. 그다음 뭐 보증금을 아들 명의로 은닉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장 채권자가 가장 채권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관제인은 그 채권자를 대신해서 뭐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조사확정 재판을.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중에 한 명은 보니까 의제자백 판결입니다. 이게. 그래서 판결은 파산관제인이 부인할 경우에는 재심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한 명은 강제경매가 개시되자마자 채무자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줍니다. 파산관제인이 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부인하려면은 청구 이소를 제기해서 집행력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이 채권자, 그러니까 판결을 가진 채권자하고 청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가진 채권자를 과거에는 파산법상 유명의 채권, 명의가 있는 채권이라고 하여 관제인 내지 채무자 혹은 채권자는 파산법상의 조사확정재판에 의한 시부인 허용되지 않고 결국 진정한 채권의 진위 여부는 일반 민사법원에 가서 재심 내지 청구 이소를 제기해서 그 기판력을 취소시키든지 집행력을 취소시키는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이제 그 채권자 한 분이 그 판결하고 공정증서는 가짜라고 짜고 치는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바람에 결국 관제인은 어쩔 수 없이 공정증서 채권자에 대해서 서울중앙법원에 청구 이소를 제기하던 중 채권자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입출금 사실은 금융자료로 소명되고 공탁금 1,800만 원을 위채권자가 지급함이 소명되어 이자를 탕감하고 총 1억 2천이었는데 6천만 원의 채권만 존재하는 것으로 화해계를 체결하고 법원에 허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제 이자까지 1억 2천만 원 중 6천만 원을 삭감을 하고 6천만 원만 인정을 한 상태에서 재판을 이제 종결하게 된 셈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이건 사실 본 차량은 그 파산 절차에서는 문제가 안 됐고 결국은 그 차량의 대용물인 공탁금을 이제 파산 채권자들에게 나눠준 사안입니다. 이게 당시 그 채권자들하고 채무자들 간에 벌어진 소송 및 뭐 강제집행 관련 사안입니다. 한 열 몇 개가 되죠. 쭉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 중에 채무자가 생계에 불가피한 뭐 화물자동차, 택배, 운송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이게 사실 생계에 꼭 필요하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과연 한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포기하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뭐 이렇게 이걸 한번 보십시오. 채무자는 이제 봉고 3를 캐피탈사로부터 1,500만 원에 구입해서 이제 할부금을 쭉 갚아 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상한 게 캐피탈사에서 1,800만 원 차량 구입 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면 관제인은 이거는 뭐 별채권이 있으니까 포기하고 그 뭐 이건 채무에서 면책은 안 되죠. 그냥 뭐 본인이 계속 파산 다른 채권 채무를 면책받고 그 할부금을 계속 내면서 그 캐피탈사에서는 할부금을 다 완납을 하면 그 차는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채무자께 되는 거고, 만약에 중간에 납부하다가 스톱하는 경우에는 그 캐피탈세에서 알아서 근저당권을 실행을 하면 되겠죠. 파산 절차 외에 별채권이라 그래서 뭐 파산 선고 전, 면책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별채권은 항상 우선권으로 파산 절차와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12년부터 이제 그 할부를 하다가 이 사람이 지금 파산 선고 받은 게 대략 아마 2014년 정도 될 거예요. 14년 정도. 자, 그러면 이제 한 중고차가 됐죠. 중고차가 됐는데 약 한 718만 원에 평가하고 객관적인 시세는 한 900에서 1000 정도 되는 겁니다. 사륜 트럭이 중고시장에서 귀하여 매수 시 900만 원 이상을 들여 구입하고 중고차로 매도할 때는 약 700만 원 선에서 이제 시세가 형성된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만 원 정도 차이는 결국은 뭐 중고자동차 매매상이 마진 내지 아니면 약간의 어떤 수리비 같은 게 들어가겠죠. 이 채무자는 조경회사의 일용직 직원으로 근무합니다. 조경회사에서 이제 뭐 일을 하시려면 그 나무라든가 뭐 돌, 흙 이런 거를 산에 운반하기 위해서는 트럭이 필요하겠죠. 특히 사륜 트럭이 산길을 올라가려면 사륜 트럭이 절대적이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대로 한가 포기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채권자 회사인 캐피탈사는 근저당권이 없으니까 채권이 소멸되죠. 채무자는 뭐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을 다 받죠. 채무를 다 면책받고 재산은 900만 원, 한 700에서 900만 원 정도 되는 재산은 보유하는 약간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죠. 아무리 뭐 생계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파산 면책 제도에 약간 불합리한 점이 이런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뭐 채무자가 또 생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더 저렴한 중고 차량으로 힘겹게 운행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거 비교해봐도 좀 불합리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최종적으로 이분이 이제 아마 재혼하신 분의 아들이 있습니다. 의붓아들. 의붓아들이 중고자동차를 약 600만 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결국 아들이 600만 원을 파산재단에 편입을 하고 이 차량에 대해서는 그냥 환가를 포기하고 알아서 뭐 생계를 유지하도록 이런 취지였던, 나름대로 이제 절충안 아니죠. 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어떤 절충해서 화해로 종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채권자의 입장, 채무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뭐 해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차량 매각 사례는 뭐 많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도 이게 이제 프라이드 같은 것도 이제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 채무에 비해서 이 차량이 이분은 이제 어떻습니까? 전부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서 카드죠. 카드를 쓰고 있고 요 당시에 이제 프라이드 차량이 한 570 정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환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차량은 소렌토 900 정도. 그래서 이제 채무는 좀 많죠. 14억 5천. 아마 이게 지금 뭐 차량에 대해서도 지금 환가를 했습니다. 차량 매각 사례 14번. 차량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거는 이제 2002년 스포티지. 이건 이제 750 정도에 이제 화해를 했습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채무자는 파산 선고정, 채무자 소유 차량 2012년 스포티지를
주식회사 무슨 오토에 1,050만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미. 이에 관제인은 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있음을 고지하고 차량 매각 대금 중 이제 1,050만 원은 원래 채무자가 받아야 되는데 파산 선고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1,050만 원 중 일부 생계비가 그 당시에는 900, 지금 현재는 1,110만 원이죠. 생계비를 고려하여 300만 원에 대해서는 환가를 포기하고 나머지 750만 원은 이제 파산재단에 편입한 사안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분들이 뭐 장애가 있거나 당시에 큰 수술비가 들어가거나 이런 사안이 있으면 뭐 전액에 대해서도 포기가 가능한 사안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참 개별적 어떤 사정을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데서 한번 차량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채무자는 이제 채무자 명의로 2011년 1월 20일 날 등록을 합니다. 산타페 2008년식 산타페를. 다만 등록원부상 공동 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분율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위 차량은 모친이 채무자 명의로 등록한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모친이 위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타인이 운행하고 있는지 뭐 여전히 그 향방에 대해서 아마 그 최초에 이게 조사한 건데 불분명했습니다. 아마 나중에 한가한 걸 보니까 그 채무자가 점유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최종 판명돼서 일부 한가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산타페에 대해서는 차량 등록 업무상 채무자는 모르고 모친이 지인 오 누구와 공동소유고 채무자는 위 차량을 본 적도 없으며 운행한 사실도 없고 차량은 모친이 채무자 명의로 등록 후 모친이 사용한다라고 계속 그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가 지금 점유를 상실했죠. 차량이 일종의 대포 차량입니다. 차량을 환가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되게 많죠. 차량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 차량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인도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까?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게 또 가족의 문제다 보니까 그 모친이 이걸 채무자가 사실상 빼돌려 놓았는지 모친과 어떤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이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를 설득해서 이제 800만 원 정도로 평가를 해서 결국 환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차량 매각 사례 16번 70년생 남자 과태료 인수 조건. 이 차량은 한번 볼까요? 차량은 이때 아마 소나타하고 시세가 한 600에서 700. 근데 이제 과태료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한 얼마였을까요? 여기 한번 볼까요? 162만 원. 채무자 소유 차량은 현재 시세가 약 600만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과태료 및 세금 162만 원입니다. 이 차량을 원칙적으로 환가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팔고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걸 다 말소를 하고 600만 원을 판 다음에 그 세금은 우선권이 있는데 과태료는 후순위 채권이거든요. 근데 이제 행정기관에서 이걸 안 풀어주죠. 그럼 사실상 매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법에는 좀 안 맞지만 그 162만 원을 공제를 하고 그냥 400만 원 정도를 채무자의 모친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사례에서 이제 차량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2015년 포터네요. 1,300만 원. 포터. 2014년에 구입해서 2015년 포터면은 뭐 그 당시로서는 거의 신형차입니다. 새 차입니다. 볼까요? 채무자는 2014년 10월 27일 현대캐피탈로부터 담보 및 신용대출을 통하여 1,500만 차량의 상당을 할부로 구입합니다. 월 한 30에서 40 정도를 납부를 하는데
이제 이게 근저당이 이 시가 1,500만 원 차량이니까 그 할부 금액의 전체를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현대캐피탈은 채권 금액 298만 원, 약 20% 정도 1,500만 원을 평가를 했을 때 약 한 20%만 설정을 합니다. 나머지 1,000만 원은 그냥 신용대출이에요.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을 했어요, 이게. 왜냐면 자기 본인은 계속 캐피탈 채무는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겠죠. 채무자께서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분은 생계에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면제재산 신청을 하는데 뭐 차량이 채무자의 어떤 생계, 야채, 과일 노점상이거든요. 생계에 필요 불가결하여 관제인이 환가를 포기할 경우에 현대캐피탈은 8개월 만에 이분이 차량을 할부를 뽑아간 다음에 8개월 만에 파산 신청하니까 현대캐피탈은 어떻습니까? 차는 뭐 차값은 완전히 면책을 받고 이분은 차를 그냥 득템하는 결과가 되겠죠. 이런 게 뭔가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불합리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결국은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아서 뭐 생기는 불합리한 점입니다.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일부 이제 차량 대금을 환가를 해서 그렇다고 그걸 현대캐피탈만 주지는 않죠. 여기 지금 뭐 3억이 있어요. 다 n분의 1로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이제 마티즈를 매각을 한 다음에 이거를 저 편파 대물 변제 형식으로 매각을 한 겁니다. 이거는 볼까요? 2014년 이모에게 매도했네요. 이모에게. 결국 이모에게 빌린 돈 400만 원을 갚을 수 없으니까 뭐 마티즈라도 가져가십시오라고 해서 이전해 줬죠.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차가 600만 원이었으니까 약간 그 차액은 별도로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했다. 이 부인을 당하는 이모는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소송을 했어야 되는데 일부 좀 할인을 해서 350만 원을 파산재단이 지급을 받고 이모에 대해서는 뭐 부인권 행사를 포기하는 취지의 어떤 화해계약을 체결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차량에 대해서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뭐 보험, 차량, 보증금 세 가지가 겹치는데 지금 제가 차량 환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차량을 이 문제됐는지 뭐 지프 컴패스라는 차량이 있네요. 좀 그 당시로 상당히 비쌌습니다. 2,536만 원. 지프 컴패스 2012년식. 이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거 생각나는데 이게 아마 그 당시에 뭐 명도소송도 하고 이 지프 컴패스도 아마 동부지방법원에서 경매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2,536만 원인데 그 한 근저당권 빼고 한 700인가요? 800 정도 남았을 거예요. 그거를 제가 아니다. 여기 1,500이 남았네요. 차량 매각 대금 1,500만 원. 경매에서 아마 그 근저당권 진짜 1,000만 원 주고 남은 금액이 이제 결국은 파산관제인이 편입을 한 겁니다. 차량 경매 대금 중 1,500만 원이 들어온 경우는 아주 드문 사례죠. 여기 있네요. 이분은 이제 보험은 1,000만 원 제가 했고 차는 여기 있죠. 채권자 주식회사 어디서 현재 동부지방법원 타경 강제경매 중 1회 유찰 후 2회 경매기일 최저 매각가가 1,600만 원. 아마 이 금액대로 거의 팔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정도를 관제인이 가져다가 이제 파산재단에 놓고 요 보험금하고 합쳐서 이제 편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 20번 차량 2대를 매각을 했네요. 어떤 차량일까요? 여기 보시면 모닝하고 2008년 모닝
2006년 스타렉스. 개별적으로는 가격은 얼마 안 돼요. 만약에 한 대만 있으면 포기. 한 대만 있으면 포기인데 두 대를 합치니까 한 500 정도 돼서 결국은 그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06년 스타렉스, 2008년 모니는 동생이 아마 500만 원 정도를 동생이 사준 거죠. 결국 동생이 도와준 겁니다. 그 형이 빨리 파산 면책을 받으라고 동생이 도와준 거죠. 예. 사례 21, 81년생 여자. 이거 400만 원에 이제 화해한 것 같은데요. 차량을 볼까요? 여기 있네요. 2008년 SM7 125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JB 우리캐피탈이라는 회사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근저당권은 이제 갚아 나가다가 잔존액이 360만 원 빼이 없습니다. 그럼 1250에서 360 빼면 거의 한 900 정도가 되죠. 원칙적으로 팔면. 근데 아마 이게 900인데 실제 이제 팔라 그러면은 뭐 한 6, 700 정도 빼이 안 나갑니다. 또. 그래서 결국 이제 사건 처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 뭐 채권자를 위해서는 최대한 뭐 팔아야 되겠지만 그쵸, 여기 800이라고 이 사람. 그래서 절반 정도를 여기 또 이제 이게 이제 할인을 대폭 하게 된 계기가 남동생이 운행하던 중 2010년 5월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이력 조회를 그리고 이런 좀 큰 사고가 있었으면 어떻습니까? 중고차로서도 시세가 더 떨어지죠. 그래서 뭐 400만 원 정도가 크게 나쁘지 않은 가격이어서 이걸 만약에 뭐 중고 자동차 시세에다가 자동차 매매상에다가 팔 때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다고 뭐 400 이상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죠. 그래서 결국은 적절한 금액으로 화해를 하고 빨리 그 종료를 했습니다. 86년생 여자. 차량은 대부분 한 300에서 700 사이죠. 많은 경우 이제 1000만 원이 간혹 있는데 드문 경우죠. 2008년식 아반떼 500에서 600 정도. 여기서 이제 채무자는 모친이 할부금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모친이 납입했으니까 이거는 어머니 거다라고 주장하는 취지지만 반대로 채무자가 이제 생활비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또 채무를 진 점이 있기 때문에 모친이 이제 350만 원을 매각을 해서 이제 채권자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종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 23번 62년생 남자. 이 차는 어떤 차였을까요? 보면 이분은 이제 차가 이미 매각이 됐죠. 여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2016년 6월 8일 날 3,200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캐피탈 할부금을 변제했다 그러고 2008년 그랜드스탁 카니발 요 산이 이거는 뭐 별 문제는 없죠. 이 카니발의 이제 매각 대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뭔가 뭐가 나왔나 봅니다. 볼까요? 차량 매각 대금의 문제점. 2016년 6월 7일 파산 선고인 6월 8일 파산 선고 다음 날 매각을 했어요. 참 특이한 사안이죠. 6월 7일 날 파산 선고를 받고 그 다음 날 매각을 했습니다. 매도 가격이 3,266만 원이에요. 현재 제가 이제 관제인 보고서 쓸 때는 언제냐면 이게 한 8월 정도 될 거예요. 2달 정도. 7월이나 8월. 이미 이전 등록된 상태입니다. 그 차량 매도 대금으로 현대캐피탈 할부금은 변제하는지를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고 다만 파산 선고 이후의 매매 계약은 관제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게 파산법에 명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관제인은 무효를 주장하여 원상회복을 하거나 현대캐피탈이 근저당권 796만원, 현대캐피탈 근저당권은 796만원 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내용 증명을 보내서 현대캐피탈에서 아마 그 돈을 근저당권 뺀 금액, 그러니까 3,266에서 796 뺀 게 얼마입니까?
2,400대죠. 2,500을 원래는 이제 사실상 현대캐피탈 할부금 채무는 맞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근저당을 796만 원만 설정을 해서 2,500만 원은 우선권이 없죠. 그리고 파산 선고 이후에 이전 등록이 된 게 등록 원부상 명확하죠. 그건 파산법에 의해서 완제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사유입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천 무효예요.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죠. 근저당권은 별채권자니까 자기네가 보유할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나머지 차액 2,500 정도를 내용 증명을 보내서 이거 돈 내놔라 해서 이제 법률 규정 및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근거를 내세워서 그 환수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차량 매각대금 사용처에 대한 추가 조사, 현대캐피탈 변제 수령 여부 및 부인 청구 검토 했지만 아주 그 당시에 쉽게 현대캐피탈도 이제 법률적 검토를 했겠죠. 이거를 뭐 아마 자기네가 관제인하고 싸웠을 때 분명히 이거는 패소하고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줄 수도 있다라는 아마 법률팀의 판단이 있었는지 내용 증명에 응해서 제가 받아서 아주 쉽게 끝난 사안입니다. 이거 아주 좀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개인택시 매각 후 편파 변제. 이분은 이제 개인택시 같은 게 강제 집행은 안 된다 그랬죠. 차량운수법, 뭐 그다음에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그 개인택시 면허가 이제 환가가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개인택시 면허는 매각은 되죠. 매매는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파산 전에 그걸 이제 매각을 한 거예요. 매각대금 어디에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05년 뉴그랜저 개인택시 차량이 뉴그랜저라는 얘기죠. 개인택시 면허, 운송면허 사업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지급불능 상태예요. 근데 채권자들이 이걸 개인택시 면허는 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택시 자체는 껍데기죠. 뭐 몇십만 킬로 탔으니까 가치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 10일 날 그 당시 아마 서울 택시 면허 가격이 이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쓴 금액은 서울 개인택시 조합 새마을금고 거기도 새마을금고가 있어요. 근저당 채무 4,800만 원 변제하고 그 다음에 개인 채권자에게 2,000만 원 변제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대부업체 300 나머지는 생활비, 어머니의 병원비, 퇴직금 800도 이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관제인이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에게 네모에게 2천만 원을 변제했다는데 차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채무자가 아마 좀 낭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뭐 400만 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하는 취지로 화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명의로 보유 중인 SH공사 임대아파트 3,769만 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유일한 재산인데 이거는 그 당시 아마 3,400이니까 면제재산 범위에 거의 근접해서 환가를 포기했습니다. 이분은 이 차량에 대해서만 보면 2012년 QM5, 2010년 마티즈 1,500만 원, 500만 원, 1,500만 원을 사용처를 조사했더니 개인 채권자에게 대물로 변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물 변제는 찾기가 쉽죠. 차량을 그냥 이전해 준 거니까 빚 대신. 여기 있죠. 개인 채권자 두 분에게 대물 변제 방식 물건으로 대신해서 빚 대신 가져라 해서 소유권을 이전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사행위가 명백합니다. 다른 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로 부인권 대상입니다. 다만 중고 차량이고 차량 가치만큼을
개인 채권자들이 반환하는 취지로 화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2년 QM5의 2010년 현재 시세는 800만원 정도, 300만원이니까 1100만원 정도로 이제 화해계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6년생 남자 차량 매각대금 추가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매매업자 2011년 토요타, 2011년 그랜저. 한번 볼까요? 이거는 두 대를 매각했으나 당시 매각대금을 수령하였고 채무자는 그 사용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채권자가 팔았다는 얘기죠. 채권자가 친구이자 사업자금을 차용하고 이자 또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동업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이제 그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하니까 이 차량을 채무자 명의로 돼 있는 차량을 대신 가서 팔아먹은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게 이제 얼마에 팔았는지 잘 모릅니다, 이분이. 이거 아마 제가 나중에 보면 이건 환가를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게 뭐 이분이 채무가 상당히 많았는데 11억이죠. 중국과도 관련됐고, 그렇죠? 제 기억으로는 원단 프린트. 당시 아마 이거는 포기했을 거예요, 제가. 하여튼 이렇게 이제 매각대금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부인 대상인지 아닌지를 잘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 26번 68년생 남자. 뭐 어떤 차량을 여기 있네요. 뭐 중고차가 많습니다. 12년 모닝, 그랜저, 엑센트 600, 100, 700 합치면 1400. 여기 뭐 담보가 800 있죠. 근저당 1300. 그래서 성남지원에 이제 가압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압류를 말소하고 이미 매각 예정. 그래서 아마 이때는 그 모닝만 팔 가치가 있었죠. 이거는 근저당이 너무 많으니까 의미가 없고, 그래서 모닝은 아마 환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3년생 여자 모친 명의의 은닉 차량. 이거는 뭐 채무자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유흥업소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매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수입 외제차를 구입하여 운행 후 처분함. 유흥업소 영업실장. 이게 뭐 이게 아마 새끼마담 같아요. 새끼마담. 새끼마담으로 근무하면서 이제 외부적으로는 좀 뻔때가 나야 되는지 외제차를 볼까요? 2009년 렉서스, 2007년 BMW, 2008년 뭐 A,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외제차일 거예요. 하면 이제 바꾸는 거죠. 계속 외제차를.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차가 없죠. 근데 이제 요 차량, 요 부모 모친 명의로 돼 있는 거, 요게 이제 2010년 2800, 2300인가요? 2300. 이것도 외제차인데 지금 최종적으로 요거 보유하고 있죠. 계속 바꿔 타는 거죠. 이걸 12, 13, 12, 13, 15, 14. 딱 맞죠. 12, 13, 14, 15. 어머니 명의인가 부모님 명의로 갖고 있는 건데 타고 있습니다. 한 달에 뭐 할부 금액을 냈는지. 그래서 이건 이제 분명히 뭐 어머니하고 관계없어요. 어머니 어디 사냐면 중흥아파트 살아요. 우면동 중흥아파트 어머니 명의로. 결국은 이거는 이제 채무자가 연락이 두절됐어요. 뭐 한과에도 응하지 않고, 그래서 면책불허가 시켰을 거예요. 면책불허가 면책불허가는 날리고 사건을 아마 종료한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기다려줬는데 뭐 본인이 뭐 채무도 얼마 안 되죠. 4,287만 원. 유흥업소 영업실장. 네.
사실상 부적절하다고 봐서 면책 불허가로 종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머니에게 이전했죠. 모친에게 이전한 차량. 볼까요? 차량. 5년명의 채무자. 카니발을 이전했죠. 그래서 결국은 투싼. 이 카니발이 아니라 투싼이었네. 투싼. 아, 여기 어머니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네요. 이거. 이 투싼. 300에서 500 정도. 요거는 이제 차량을 채무 초과내 지급을 넣은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이전한 행위는 사행위에 해당되므로 그대로 이제 보유케 하고 300만 원을 화해계약으로 체결을 해서 이제 편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아들 명의의 신탁 차량. 아들이 그랜저를 갖고 있죠. 아들이 그랜저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아들이 현재 무직, 신문사 기자. 채무자 명의 차량. 아들이 부친과 함께 50% 취득, 부친은 50% 지불에 대해 부친이 사망한 2013년 6월 14일 상속 개시. 상속인은 삼남일녀. 결국은 이제 이 지분을 상속받기 위하여 노력하으나 이북 여동생과 연락 두절로 상속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여 차량 할부금 완납한 상태이고 실제 불입자도 채무자라 그래서 이제 결국 아들하고 화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제 차량은 이제 전반적으로 금액이 소액입니다. 소액. 그래서 최근에는 또 차량도 거의 매각할 사항은 점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에는. 그래서 차량은 금액이 소액이고 할부금을 누가 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생계에 필요한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소액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가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그 차량을 살펴봤는데 다음에는 다른 재산, 보증금이라든지 보험, 다음에 부동산, 경매, 상속 이거에 대해서 한번 추후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